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방송 종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정윤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양주시의회는 21일 제28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9대 남양주시의회의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회기 첫날인 21일 시의회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통해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을 청취했으며 담당 부서로부터 하반기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현택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의회답게, 시의원답게, 시민의 대변자답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여야 정당 간 협치를 통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동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1일 제28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진행하며 민선 8기 남양주 슈퍼성장시대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주 시장은 협치와 타협, 상생을 위해 스스로 먼저 쇄신하며 시민들을 위해 정파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락을 벗어나 함께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선 8기 3대 시정 목표는 슈퍼성장시대, 시민시장시대, 실용통합시대를 주제로 주 시장은 앞으로 4년간 74만 시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주최 2022년 경기도 소방드론 경영대회에서 2인 1조 연합팀을 이뤄 출전한 남양주 소방서 최승현, 구리소방서 김영하 소방관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022년 경기도 소방드론 경영대회는 9개 관서 8개 팀 16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으며 팀별로 조종자와 부조종자 2명이 출전해 전문 비행 및 장애물 통과, 훈련탑 외부 수색, 비행 시간 등의 종목을 점수로 합산해 순위를 정했습니다. 수상한 남양주 구리소방서 연합팀은 10월을 개최 예정인 제2회 소방청장배 소방드론 경진대회 경기도 북부 대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구리시 수택 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최 주관으로 관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복맞이 독거 어르신 건강꾸러미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협의체는 이날 독거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영름을 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삼계탕, 떡국떡, 전복죽, 갈비탕 120세대의 후원품을 전달했습니다. 백경현 시장은 이웃을 향한 수택 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에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청 최상익 교육장이 남양주 주광덕 시장과 7월 20일 정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담회는 남양주시의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주요 남양주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상익 교육장은 남양주, 특히 화도 지역의 교실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남양주시의 건축 및 주차장 조례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고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최상익 교육장과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앞으로 남양주 교육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활발한 협력에 기대를 모았습니다.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국민체감 예방중심 치안활동의 일환으로서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피서지 불법 촬영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남양주 도시공사와 함께하는 합동 점검으로 20일 별내 커뮤니티 센터, 청학 에코랜드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진접, 오남, 체육문화센터 등 휴가철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9개소의 불법 촬영 집중 점검을 시행합니다.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불법 촬영 합동 점검에 앞서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자율 점검을 독려하는 등 상시적인 불법 촬영 예방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휴대폰을 이용한 직접 촬영 범죄의 발생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시설 내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구리농수산물공사는 구리시 구리시보건소와 함께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도매시장의 종사자 중 가장 취약계층인 하역원, 청소원과 생업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유통인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19년 10월 시작된 이 사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난 2020년 11월 잠정 중단됐었습니다. 지난 14일 다시 시작된 이 서비스는 보건소의 전문 의료인이 현장을 직접 찾아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검사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상생협력 사업으로 도매시장 유통인, 입주자, 강문 고객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스포츠클럽연맹이 21일 박상근 감독과 계약을 체결하고 남양주 베이스볼클럽 중등부를 창간했습니다. 남양주 베이스볼클럽 창단으로 클럽연맹은 경기 남양주시 중고등부 클럽팀 라인을 완성했고 이로써 남양주시 학생 선수들의 학년별 연계 교육도 더욱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클럽연맹은 관련 절차에 따라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선수 등록 및 경기도 야구협회를 통한 대한야구협회 선수 등록 후 전국대회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외교부가 추진할 7대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로 규정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 한일 관계 복원,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해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한미 간 경제 안보 채널을 강화하는 등 신경제 질서 구축을 주도하고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의 비핵화 추진,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보고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제외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면 대통령은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살인죄가 아닌 준강강치사죄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강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뒤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한다는 방침이었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초복이 지나고 어느덧 중복이 다가옵니다. 기온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습도가 높은 탓에 후덥지근한데요. 다음 주 수요일 이후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출하실 땐 시원한 옷차림과 틈틈이 수분 섭취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NWS 방송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